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문자의 중요성,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점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미국인은 읽고 쓰기를 못하는 기본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죠. 근데 문맹률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문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하버드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학의 이치로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파자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인간관자 이치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들고 나는 출입문입니다. 출구, 출문. 이건 날일자, 태양, 그리고 햇살의 뜻이 있습니다. 또 간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물을 문자, 우리가 질문할 때 문자를 씁니다. 의문할 때도 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일자에는 이제 모두란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의 시작이자 모든 수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문과 질문이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인류 전체 문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간 간자에는 인류 문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집안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 이치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 이제 미국인 모두는 한 집안 식구로 볼 수 있겠죠. 뭐 지구도 한 집안 식구로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 집안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동양에선 천지를 이제 지부집주를 써서 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죠. 이제 우주라는 뜻을 보면은 만물이 살아가는 집이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란 뜻으로 보면은 집가자에 이제 가족의 뜻이 있으니까요. 지구촌 전역의 식구들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가자로 보면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것도 물이란 뜻도 있지만 하늘자로 보면 한 집안이란 뜻이거든요. 인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 질문, 의문의 뜻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문제의 뜻도 있거든요. 문제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제자는 이것 할 때 이 시자와 머리할자입니다. 근데 시에는 옳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이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해야 된다. 문제의식이란 것은 그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답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엇이 답인지 정답인지 해답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인간의 의문과 질문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간자는. 그래서 뭐 앞서 설명드린 그 영상에서 하버드대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뭐 노벨상 수상자가 최대죠. 157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 인류 문중 가운데 이 태양 아닙니까? 만약에 집안에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들어왔다면 햇살이 들어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깜깜한 색이 하얗게 되겠죠. 글자 하얀색처럼. 그래서 깜깜하다는 것은 이제 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의 그 태양과 같은 밝은 지혜가 한 집안은 물론 이제 집안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문자에는 인류 문중 전체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간자의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티븐 잡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에디슨 한 사람의 그 지혜가 태양과 같은 밝은 지혜가 인류 문중 전체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이니까요. 이 글자는 햇살을 뜻하니까 인류 문중 전체를 이 무지의 어두운 밤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우리 그 거의 한 수십억 인구가 지금 쓰고 있겠죠. 그 스마트폰을 손안에서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로 따지면은 지구촌 곳곳을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열린 셈이고요. 또 뭐 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다 통화가 가능하죠. 뭐 신족통은 이제 축지법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기차가 요즘 시속 뭐 1000km짜리도 그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정신 수행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능력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이 되었죠. 뭐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 가고자 하면은 누구든 뭐 차비만 지불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하늘천자 이치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장인공자고요. 사람인자입니다. 장인공자는 또 물건을 만들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만물을 만드는 조물주 장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는 천지인이치로 보면 만물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에, 인간 세상은 그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공자와 사람 인자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그런 능력들이 천안통이나 천이통, 뭐 신족통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천시가 이미 그러한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이치가 그런 인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자에는 사실 무궁무진한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천시가 지금 분열 성장의 시대에서 수렴 통합의 시대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학의 이치로 보면 이제 화에서 금으로 계절로는 이제 여름이고 금은 가을입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차이는 역학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화는 이렇게 밖으로 기운이 표출되는 겁니다. 발산하고. 반대로 음은 이렇게 안으로 수축 통합, 안으로 모이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TV나 라디오, 카메라, 그리고 뭐 녹음기 등등 다 각각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PC, 그리고 저장 장치나 녹음기, 카메라, 뭐 이걸로 지금 한 대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 분열됐던 게 이게 한 점에 다 통일점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게 선시의 이치가 이 분열 성장하던 시대에서 이제 안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양인 정신 문명 시대에서 음인 물질 문명 시대로 우리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이제 각자 있다가 하나로 비빔밥처럼 이렇게 통합되고 짬뽕이 되는 과도기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뭐 짬뽕이나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맛을 어울려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문화가 지금 다 지금 섞여서 지금 서로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통합되고 있죠. 이제 그게 천시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천자, 만들공자, 사람인자. 하늘의 이치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또 그 인간은 또 하늘의 뜻을 만들어가는 주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관련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부자를 보면요. 한 사람의 입이 받전자입니다. 근데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십자는 모든 수를 다 포함하고 있죠. 1, 2, 3, 4, 5, 6, 7, 8, 9까지.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관련된 인연들을 다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문맹률도 높고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소수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저 인간관자의 그 뜻처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간자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수십 명이 UFC 그 격투기 타격감을 이길 수가 없겠죠. 뭐 진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3대 성인인 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의 지혜를 당시 전 인류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간자의 핵심이 사실은 제가 빈 공간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문제할 때 문자입니다. 이게 한 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의 시작이자 모든 수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문제할 때도 이 문자를 쓴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인간관자의 영향처럼 모든 인류 문중한테 영향을 미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만 봐도 그랬죠.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인류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디슨이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의 지혜, 또 인류 3대 성인들의 그 소수의 한 사람의 지혜가 인류 전체를 밝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19처럼 인류 모두에게 문제를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자로 볼 때 저는 문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간 간자 하나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 간자에 보면 오를 오를 실다 오를 실자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 글자를 씁니다. 머리 열자. 머리로 무엇이 옳은지를 이제 문제 답을 찾고자 하죠. 인간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친구들도 뭐 생명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직감과 또 생각이 있을 텐데 인간처럼 이렇게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왜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시자는 R지자의 반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R지자의 치로 비유해서 의문이란 글자를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R지자의 반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하게 아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들고 의심하게 되는 거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럴 때 의심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돈을 에, 빌려달라고 한다면은 뭐 100% 믿을 사람이면은 의심을 안 하겠죠. 근데 뭐 좀 어설프게 할 때 저 사람이 돈 갚을까 안 갚을까 알쏭달쏭할 때 그럴 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 하나로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이 뭔지 그 한 글자 한자로 알 수 있다면은 다른 한글로는 이게 되지가 않죠. 한글도 매우 그 훌륭한 문자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한문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뜻을 담고 있는 문자,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문자 중에서는 한문이 유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장시키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이치로서 간단하게 알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사이간자를 쓰는 이치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산문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요. 원래 인간간자는 지금 태양을 뜻하는 날일자를 쓰는데요. 원래 달월자가 본자입니다. 틈, 사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글자가 본자인데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글자 차이에 굉장히 큰 뜻의 변화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좀 더 뭐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